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팔자명리학 제6강 신살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살은 사주명리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가장 많이 분석하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 또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살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뭐 살이 꼈다, 마가 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제 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자로도 살이 이제 죽일 살자거든요. 그래서 살이 들어오면 내 일상, 그러니까 내 명운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살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살은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죠. 사주명리를 푸시는 분들이 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주에 살이 있어도 그 살대로 살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살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명리도 보지만은 그의 이제 신점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명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흐름들이 중요하지, 신살, 사주에 나와 있는 신살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운이 바뀌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로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신살 분석의 이해, 두 번째는 신살에 대한 평가로 구성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신살 분석의 이해에서 우리 살펴볼 게 이제 먼저 신살의 특징입니다. 이 신살이라는 게 이게 이제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안정된 구조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생겨났다 없어지는 그런 변화 과정 속에서 뭐 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명리학의 고전 중에 이제 그 명리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준민의 명리신론에 보면 신살의 종류를 약 한 190여 가지, 지금 한 120여 가지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없어진 거죠. 190여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살은 농명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농명법 커서가 나오죠. 농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이제 그 봉건 시대 때, 그러니까 농경을 위주로 하는 봉건 시대 때는 이제 나라의 일을 하려면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등용이 돼야 되죠. 관리로 등용을 하면 이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죠. 그게 이제 녹이죠. 지금이야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됐고, 뭐 나라에 등용이 되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이나 사기업들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고용이 되면 이제 급여를 받게 되죠. 일종의 이제 자기가 그 고용된 기관에서 받는 급여를 이제 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명법, 그 제가 지금 각주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이 녹식, 그러니까 녹을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예전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생활 기반이 되는 어떤 경제적인 수입하고, 그리고 이 명운에 관한 법칙이 이 농명법입니다. 그래서 이 녹식하고 명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직업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녹식과 명운은 이 어떤 특정 원리에 의해서 그 규정되는 인간 삶의 어떤 기류화복과 또 수명, 또 그 귀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농명법인데, 이건 택일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택일법은 이제 연, 월, 일, 시를 이제 기본적인 연관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택일법의 기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농명법이 택일법과 관련이 있고, 그 택일법의 구도가 바로 이제 지금의 그 사주 팔자, 이 사주 팔자와의 도식이죠. 그래서 이 도식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옆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그림인 건데, 그래서 여기서 연관성을 본 거는, 자, 1, 2, 3번이 있습니다. 여기 1번이죠. 1은, 이 연주에서, 연주의 지지죠. 그래서 연지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 뭐 이제 연간도 보기도 했죠. 그리고 시간도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연과 시의 관계를 보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월하고 시하고, 2번입니다. 월하고 시하고의 관계를 보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월하고 일하고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이제 이 농명법하고 택일법에서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명리학에서 보면 옛날 법, 그러니까 고법은 대부분 보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면 대부분 이제 연지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새로운 표준형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고법, 그 오래된 이 체계에서는 이 연지, 여기 연주의 지지, 연주를 이제 출발을 해서 일지하고, 그리고 이제 시지를 주로 해서 신사를 여기서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송나라 들어오면서 그 이제 일간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은 이제 고법 모형이죠. 고전적 모형이죠. 그래서 연주를 주로 이제 보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송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표준적 모형이 들어오면서, 제가 지난 강의 때 한 겁니다. 이제 일간이죠. 그러니까 일을 이제 주로 하는 이제 그 표준 모형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신사를 찾았는데요. 이 신사의 이제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일간을 위주로 해서 연월일시 지지를 봅니다. 이거는 이제 신사를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자, 일간이 일주의 천간이죠. 그러니까 십천간입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 신임계 이렇게 일간을 이제 중심에 놓고, 그리고 연월일시의 지지를 보니까 연지나 월지나 일지, 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간이 갑이었어요. 일간이 갑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연지가 미축이었다. 그럴 때는 이제 천을 귀인 살이 되는 거고요. 뭐 일간이 을이었을 경우에 뭐 월지가 오였다. 그러면 이제 문창 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병이 이제 일간에 병이 들어왔는데 뭐 일지에 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간록 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일간이 병인데 뭐 시지에 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양인이 되는 거고, 또 일간이 병인데 뭐 월지에 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홍염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연월일시, 그러니까 지지죠.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봤을 때 해당되는,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신살이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천을귀인, 문창, 간록, 그다음에 양인, 이제 홍염살입니다. 살이 굉장히 아까 많잖아요. 지금 이제 보는 게 대략 120가지인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이제 좀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간을 위주로 했을 때 연월일시의 지지를 보고, 찾는, 그 신살은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 5가지의 대표적인 신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천을귀인은, 길한신이에요. 길신이죠. 길신. 그러니까 천을귀인 살이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라는 것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한신으로서 뭐 총명이나 민첩, 또 지혜를 주관하고, 귀인을 만날 때 보통 이 천을귀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여기 이제 일간에 들어온 간지하고, 그 다음에 연이나 월이나 일의 시에 들어온 지지에서 이 대응 관계를 봤을 때, 이제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이제 연월일시의 지지에 이제 12지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대응 관계를 통해서 찾아낸 이제 천을귀인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귀인을 만나는 그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창은 역시 이제 기란신인데,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 총명함이 뛰어난 사람들을 주거나,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명석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뭐 문창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문창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흉을 만나도, 이런 사람들은, 명운에 있어서 흉을 만나도 다시 길로 바뀌는, 정말 이런 운은 뭐 굉장히 좋은 운이죠. 그 다음에 간록은, 이거 역시 이제 기란신이고요. 그래서 록이라고 하는 건 복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봉건 시대 때는 이제 관리가 돼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자기의 직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을 양육하는 원천입니다. 명은 우리가 명운이라고 할 때, 명은 보통 이제 하늘에서 받은 뭐 그 사람의 재주나 재능이나 뭐 가야 할 어떤 뭐 직업, 길이 거고, 운은 이제 그 명을 알아서 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노력이거든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뭐 사람, 뭐 제복, 뭐 일,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명운을 도와주는 살이 이제 간록이 되겠습니다. 양이는 이제 이 양이 이제 그 양양자잖아요. 근데 이 양은 변양자로도 써요. 우리가 음양할 때 변양자로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양은. 그래서 이는 이제 칼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잘라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인살은 우리가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받는 어떤 수입, 경제적 수입보다 더 강하고 세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렬하게 화를 부는 것을 주관해서 흉살에 속하기. 그래서 양인살이 들어오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홍염살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색정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뭐 주색 잡기를 좋아한다던가 좀 문란하다거나 생활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홍염살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연월일시의 지지를 보는 건데, 아까는 이제 첫 번째는 일간을 봤죠. 두 번째는 일지로 보는 거예요. 자, 일지. 그래서 일의 지지를 봤을 때 12지지가 들어오겠죠.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가 들어왔는데, 연월일시의 지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12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지가 자예요. 근데 연주가 또 역시 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장성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만 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지가 자인데 역시 이제 뭐 연주에 월이 들어왔어. 연주에 월이 연지에 월이 들어오면 진이 들어온 거죠. 진이 들어오면 이제 화개살. 화개도 그 앞에 보면 이제 홍염살하고 좀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가 자인데 시지가 유가 들어왔을 때는 도화살입니다. 그리고 일지에 자가 들어왔을 때 연월일시의 지지가 사일 경우에는 겁살, 그리고 망신살,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일지를 위주로 해서 연월일시의 지지를 보는 경우인데, 여기에 나온 살을 한번 살펴보면요. 장성살은, 장성은 말 그대로 장성입니다. 군인이에요. 장수죠, 장수. 아주 높은 이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거든요. 장교. 장교는 아무래도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요. 지도력을 주관하고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화개살은 성정이 자유롭고 담백하고 자질이 뛰어나고 하지만 고독하고 철학과 종교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는 홍염살하고 비슷하긴 하거나 약간 예술성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살로 보였습니다. 그 역마살은 뭐 많이 아시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역은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 관청의 문서를 나르는 기관을 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역마는 그 역에 있는 말은 관청의 문서를 전달하는 교통수단이었고, 그래서 역마는 옮겨 다니는 게 이제 역마살이 들었다고 하죠. 도화가 이제 아까 일간을 중심으로 해봤을 때 이제 홍염살하고 똑같은 거죠. 주색과 풍류를 주관하는 거. 그러니까 일간으로 봤을 때, 일지로 봤을 때 나오는 연월일시의 지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격은 같은 거고, 겁살은 이제 겁은 밖에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가는 거고, 망신살은 내 안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잘못 맞췄거나 해서 결정을 잘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재물과 명예와 뭐 여러 가지 지위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신살 하게 되고, 이제 관청과 소송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연지를 위주로 해서 요거는 월일시에, 연은 빠지고 월일시에, 연지를 위주로 해서 월일시의 지지를 보는 건데요. 자, 연지니까 12지지니까 자축이며 똑같이 해서, 해까지 나오죠. 그랬을 때, 월일시의 지지가,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각각의 이제 글자가 해당되면, 각각에 해당되는 지지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고신살이나 과숙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에 고신이나 과숙이 있는 건 육친하고 이제 관계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뭐 육친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각주 밑에 써놨는데 육친이 원래 부모, 형제, 처,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요게 이제 육친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주에서 육친은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나하 관계에서 어떻게 이 지지,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사주의 지지와 또는 사주의 천간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에서 그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주의 간지와의 관계를 이제 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십신이라고도 하는데, 뭐 육신이라고도 하고 십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육신은 아까 본 것처럼 이제 혈육 관계고, 이제 육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주에서 뭐 비겁, 식상, 뭐 재성, 그다음에 관성, 인성 이렇게 해서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명에 이제 고신이나 과속이 있으면 육친과 관계가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신이나 과숙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이제 그런 그런 운을 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 혼자 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일찍 여의는 이제 그런 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간이나 일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월지에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에 이제 12지지를 놓고, 일간의 일천간이죠. 그 다음에 일주의 지지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천덕귀인이나 월덕귀인, 천덕으로 제가 줄여서 썼는데, 이런 그 살이 나오게 되면 대체로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덕이나 팔덕은 이게 귀인을 만나는 그 살이거든요. 그 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천덕귀인 같은 경우는 가장 편안하고 상서로운 복성이다. 그러니까 아주 복된 별이다 그거죠. 별자리를 놓고 보면. 그래서 뭐 귀함, 인자함, 총명함, 온순함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흉함을 기람으로 바꾸고, 또 평생 길하고 상서롭다. 또 정교에 접근하기 쉬운. 그래서 종교성이 강한 분들이 보통 이런 귀인 살들이 좀 많아요. 귀인 살들이. 그리고 월덕귀인은 역시 이제 천덕귀인하고 편안하고 성사롭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복록과 수명. 그러니까 직업운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직업운이에요. 직업운과 그리고 수명.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명이죠. 이게 목숨이죠. 얼만큼 사는지. 수명이 이제 전부 온전해요. 그러니까 천수를 다 누리고 가는 사람들은 이 월덕기인이 강한 거죠. 천수를 누리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70살까지 산다. 그럼 70살에 가. 그럼 천수를 다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전에 뭐 요절을 하거나 사고로 죽거나 하는 거는 이제 천수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살이 들어오는 건데, 월덕기인이 들어오면 이제 자기의 수명을 다 천수를 채우고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인자하면 만사가 아주 상스러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연주와 일주에 있는 육갑의 천간과 지지로 지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 이제 육식갑자죠, 육식갑자. 그래서 갑자행, 그다음에 갑술행, 갑신행, 갑오행, 갑진행, 갑인행 쭉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씩 이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갑자행을 보면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신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요 첫 번째 갑자행에 빠져 있는 지지가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술하고 해입니다. 그래서 이 술하고 해가 빠져 있는 게 요게 이제 공망이에요. 공망. 그래서 보시면 십천간과 십이지지를 배합한 후에 남은 두 개의 지지가 공망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항상 남잖아요. 왜냐면 그 천간은 10개고 지지가 12개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다, 물론 이제 천간하고 십천간하고 십이지지하고 결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십천간하고 십이지지 했을 때 결합되지 않는 십이지지. 요게 공망이 되는 거예요. 공망. 그래서 이제 이제 공망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명에서 꺼리는 지지가 공망이 되면 이제 오히려 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에서 기뻐하는 지지가 공망을 지니게 되면 또 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망을 지닌 이 지지가 여기죠, 이게 다른 지지와 합하면 방해될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월일시 지지에서, 그러니까 뭐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서 주관하는 인간의 일에
공망을 지니면 힘을 얻지 못하거나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공망이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힘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추진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공망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육식갑자로 봤을 때. 그래서 연주하고 일주에 있는 육갑의 천간 지지로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하고 일주, 이게 그 연간이나 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간이나 일지에 이제 그 육식갑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관계를 풀었을 때 공망이 들어있는 경우, 대부분 공망이 들어있는 경우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경우가 나타나죠. 그게 이제 그 다섯 번째 그 육식갑자로 보는 공망살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연월일시의 천간으로서 보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다섯 가지 보는 거와 조금 다른 건데요. 이건 뭐냐면 연월일시 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는 게 이 세 개 연월일시의 천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연간, 월간, 일간에 들어있는 이 천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늘의 세 가지가 기이하다 그러면 갑술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갑술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십천간이죠. 그러니까 천간에 이제 그 십천간에서 어떤 거다. 그 다음에 땅의 세 가지가 조금 기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을병정이 들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천간에 연월일간에, 뭐 연간, 월간, 일간, 시도 포함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경우, 을, 병, 정일 경우는 땅의 세 가지가 신기하고,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임, 계, 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지인 삼재와 관련해 가지고 하늘, 땅, 사람의 일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더 강한 거냐, 이게 땅의 기운이 강한 거냐, 하늘의 기운이 강하냐, 사람의 기운이 강하냐라고 하는 걸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오행하고도 많이 이제 관련이 되거든요. 이게 그 명리가 그래,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그 사주를 놓고 사주를 풀어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를 위주로 해서 이제 연에 이르는 걸, 요거는 이제 시간을 보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시간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시간을 이제 일직선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지나간 시간을 볼 때는 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본다고 하는 걸 역이라고 하거든요.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의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나간 걸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나 하는데, 이제 그 역학에서는 주역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계사전에 나오는데, 지나간 시간을 헤아리는 것을 순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지 않은 시간을 헤아리는 것을 역으로 봐요. 그래서 일주를 위주로 해서 이제 연에 이르는 것, 따르는 것을 이제 순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귀함을 주관하고, 갑일, 무월, 경년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을 위주로 했을 때 일에 이르는 걸 거스른다고 말하는데, 갑년, 무월, 경월이 해당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주를 풀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신살 분석이 그동안 이제 이어져 왔다는 것만 여러분들 참고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일주에 있는 천간과 지지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개광살입니다. 개광살도 많이 보는데, 일주에 이제 개광살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총명하고 과단성이 있습니다. 과단성. 그래서 개광이 이제 명에 들어오면, 힘이 세고 또 귀하고 복을 받는 이제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경진이나 임진, 경술, 무술이 들어와 있는 경우, 일주에, 천간, 지재 이런 경우. 그래서 만약 몸이 쇠약하고 힘이 약하고 가난하고 추움기 때문에 이제 형충을 두려워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충은, 내용은 요건 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살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살이 아까, 보죠. 190개에서 지금 이제 120개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살이 명리학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침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후대 명리학자들이, 이 신살에 대한 평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신봉통고를 쓴 이제 장남의 그 오성유설류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성진함에 실려 있는 파세나, 이게 다 살입니다. 뭐 탄담 등의 살, 그 다음에 소화에 미치는 뇌공, 금세, 단교, 휴암, 백일, 사주개비 등은 오로지 태어난 태어난 해죠.
한 글자로서 모시 모일 어떤 때 어떤 시간에 어떤 날에 말을 범한다는 말을 하며 위험한 말을 내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남은 신봉통고에서 그 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다른 이치를 이거 못하네요. 이 땅에 다른 이치를 찾으려 하거나 재난과 복을 검증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글자로서만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설은 오류다. 나는 이런 식의 망언을 하고 서적을 즐긴다면 그 판본을 속아가고 책을 불태워버려도 좋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살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의 명운을 풀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진 이제 명리학원, 이제 진소함의 명리학원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옛 책에서 신살이 120개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하나 배열하면 아무런 뜻도 없는 것이 10개 가운데 7개.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다 무의미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이 살을 적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뿐 아니라 글자 하나가 기륭이 있는 신살에 10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재난과 복을 어떻게 얻고 구분해야 될지는 술수가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결국 술수를 보는 이 술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명을 풀어주는 술수가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고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살이 되고 나쁜 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선택해서 보존하고 허망한 것은 진실로 드러내어 없애야 되는 거죠. 살을 없애주는 거죠. 간혹 이력이 오래되었는지가 의심스러움. 그러니까 그 살이 있은 지가 오래됐는지가 의심스러우면 검증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 사람의 명예에 기륭을 알지 못하면 모두 격국에서, 그러니까 격국은 이제 명나라 이후에 일간을 주로 보죠. 일간을 위주로 해서 사주의 그 청관과 지지를 서로 이제 대응하는 관계로 보는 건데, 이 격국에서 길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우연히 신살과 합해지는 것을 믿을지도 모른다. 신살의 황당무계함은 모두 이와 비슷하다. 다만 하나하나 무도를 반박하려면 부질없이 많은 말을 낭비해야 된다. 이치를 통달한 선비는 마땅히 스스로 이를 깨달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그 사주 명리를 통해서 사주를 풀 때는 술수가가 깊은 이제 통찰과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살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 살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력, 그 지나온 시간도 잘 봐야 된다. 그래야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만 했고요. 실제로 이제 살을 보시는 분들, 살을 보고 풀어내는 거는 실제로 이제 사례를 놓고 보는 건데, 뒷부분에 이제 가면은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은 이런 거죠. 팔자가, 장남의 비판은 이거예요. 팔자가 하나의 완벽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글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천간이나 지지, 이거 하나 가지고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본 이제 진소함 같은 경우는 뜻이, 이치, 의리, 그 어떤, 이 원리의 의미, 이게 이제 의리잖아요. 이 뜻의 이치를 강조하는데, 뜻의 이치로부터 시작해서 신사를 거듭 새롭게 선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주를 풀어내는데 그 사람의 사주가 담고 있는 내용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 쭉 풀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신살이 나올 경우 이건 거듭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살은 그러니까 이제 명을 풀어내는 걸 술수라고 하는 건데, 술수 단계만 점을 보거나 명을 풀거나 하는 걸 이제 술수라고 해요. 이 술수 단계만 머물러 왔고 명칭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대 이제 태길법에서 전승되어 온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사실 구성이 이게 혼잡한 게 바로 이제 신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자칫하면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래서 그리고 또 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강의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 명리, 이 팔자 명리학이 명리로 풀었을 때의 확률은 60에서 70%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특성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사를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 7강에서는 명리학의 고전 모형, 제가 지난 강의 때 송나라 때 도입되니까, 한나라 때는 그 단순하게 그 사주의 각 그 글자 간의
대응 관계만 봤다면 송나라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이제 그 연지를 중심으로 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표준적 모형으로 해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방법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초기 이제 원시적인 모형에서 고전 모형으로 가는, 그래서 고전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 나부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